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송하라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방직 시험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우선은 총평에 앞서 시험에 관련된 해설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이렇게 힘든 시국에도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문제 풀어내고 또 여러분들 점수 이렇게 획득해 오시느라 너무도 고생 많이 했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힘들게 문제를 푸시고 또 노력한 만큼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선은 이제 제가 그러면 간단한 이번 2020년 우리 지방직 문제 총평을 간단하게 하자면 문제의 난도가 좀 쉬운 편이었다. 그래서 우리 모두공 사이트에서도 뭐 오늘 제가 이제 그 통계 수치를 내는 게 있어요. 얼마나 많은 수험생들이 평균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각 문제별로 오답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내용들을 제가 좀 꼼꼼하게 챙겨보고, 그리고 또 시험 본 당일날 또 우리 수험생들이랑 어떻게 문제를 잘 풀었는지 그런 이제 답들을 제가 이제 받았는데 좀 이렇게 극과 극이었던 것 같아요. 잘 봤다라고 하신 분들은 거의 이제 한 80점대 이상이신 분들이 사실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사이트에서도 지금 평균 점수가 지금 이제 85점, 85점, 83점에서 85점 정도로 좀 이렇게 수치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쨌든 80점 이상을 받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다라는 평을 해드릴 수는 있으나, 혹시라도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뭐 80점이 안 돼 계신 분들이 만약에 계시더라 해도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합격을 위한 공부를 또 사실 하는 거니까 뭐 점수대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제 이 점수대가 그래도 좀 평균적인 거니까 요 점수 이상을 좀 받으셨으면 어느 정도 안정권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행여나 이 점수대가 나오지 않더라 해도 또 직렬별로 또 여러분들 경쟁률 이런 것들도 사실 중요하니까 아직 이제 시험이 다 끝난 게 아니니까 조금 더 발표 날 때까지 좀 기다리시길 바라겠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방직 문제들을 이제 쭉 보면 우리가 지금 문법 공부 좀 많이 했는데 의문론이나 좀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파트에서 이렇게 많이 출제되기보다는 조금 그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들의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되었고, 어느 정도 기본기만 좀 잘 다지면 문법 파트에 있어서도 충분히 풀만한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평가와, 그러면 어느 문제에서 이제 변별력을 주고 있느냐, 우리 역시 이제 그 한자와 한자성어, 그죠? 한자와 한자성어 제가 늘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죠? 우리 여러분 한자와 한자성어 문제 좀 꼼꼼하게 잘 봐주셔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한자성어 문제 각각 한 문제씩 골고루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제 한자성어 문제는 사실 우리 수험생들이 풀기에 또 저랑 같이 공부했던 여러분들이 풀기에 어렵지 않은 한자성어들도 출제가 되면서 한자어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 여러분들이 실수만 하지 않았다면은 여러분들이 다 잘 풀지 않았나 이런 예상을 해보기는 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요 정도 점수대이기는 하나, 어쨌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러한 직렬에 있어서의 뭐 문제는 일단은 이제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니까 결과 나올 때까지는 여러분들 조금 기다리시길 바라겠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전체적인 우리 이번 6월 지방직 문제 총평을 하자면 작년과 유사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올해 지방직이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제가 조금 쉽게 출제가 되었으니까 우리 7월에 치르게 될 우리 이후에 치르게 될 국가직 시험에서는 조금 난도 있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예상을 우리가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아주 문제가 쉽게 출제돼서 다음 국가직 시험도 좀 편하게 준비하면 되겠다라고 마음 놓지 마시고, 아시겠죠? 우리 아직 시험이 다 끝난 게 아니니까 소방직렬도 있고 국가직 시험도 이제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 나머지 시험들 잘 좀 준비할 수 있게 마음 좀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작년과 유사한 우리 문제들이었고, 그 제가 사이트에 이제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올린 오답률 몇 번 문제에서 좀 오답률이 많이 나왔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좀 사이트를 챙겨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죠? 예, 띄어쓰기 문제, 그리고 또 용언의 활용형 문제, 그죠? 용언의 활용형 문제가, 4번 문제, 요런 것들, 그죠? 예. 그래서 제가 해설하면서, 예, 여러분들 어떤 문제들, 몇 번 문제들에서 많은 수험생들이 많이 틀렸고,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절대적인 어떤 그런 정답, 수치는 아니고, 우리 사이트에 이제 정답을 등록하신 수험생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도 절대치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참고할 만한 내용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래서 안짜어 문제, 예, 10번 문제는 당연히 오답률이 높았고요. 예, 그리고 또 의외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틀리는 데서 참 많이 틀린다. 그래서 비문학 독해에서는 변별력을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를 이번 올해 문제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수능형 문제다, 많이 출제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으나 사실 어떻습니까? 중지문, 단지문, 제가 비문학 독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훈련만 하면 충분히 문제 풀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유형대로 이번 지방직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번 지방직에서 그렇죠,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조금 이제 그 읽는 연습 아니면 또는 이제 훈련이 조금 덜 됐기 때문으로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충분히 연습만 하시면 비문학 파트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어지간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전형적인 우리 공시 국어 시험 문제 유형으로 가고 있고 지문 하나당 문제 하나 이렇게 깔끔하게 딱 나오는 그러한 유형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문제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예,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나머지 내용들은 제가 문제 해설을 하면서 우리 수험생들이 어떻게 어려워했고 어느 이 문제들은 어떤 방식으로 풀면 되고 그리고 제 강의에 어느 부분에서 나왔는지를 좀 꼼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자, 1번부터 이제 사실 문제가 조금 어려운 건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으나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그 요약 강의, 그쵸? 예, 저희 요약 강의에서도 교재 29쪽에 나와 있는 유사한 내용들, 그쵸? 역전압 우리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다음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거, 예, 1번 문제. 역전압과 마찬가지로 피해를 당하다 해도 어떻다? 예, 이 피와 해가 당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중복적으로 나와 있다. 그래서 이제 의미 중복, 그러니까 중의적인 표현과 관련된 어휘의 중의성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어떻습니까? 부터와 먼저, 그리고 오로지와 만, 예, 그리고 마다와 각각, 그리고 예, 여기서는 이제 사실 리을뿐더러죠. 예, 그래서 이제 붙여 써줘야 되는데 시험지에서는 이게 띄어서 이렇게 잘못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어미 리을뿐더러와 무척의 관계. 그래서 근데 뿐더러와 무척, 예, 과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어휘의 중의적인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는지를 찾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부터 먼저, 예, 부터는 어떻습니까? 부터 조사로서 어떤 일이나 상태 따위에 관련된 범위의 시작점을 나타낸다. 예, 그렇죠. 시작이다라고 하는 의미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먼저다라고 하는 이 의미와 서로 중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로지 빵,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로지라고 하는 거 어떤 오직 한 방향으로, 그렇죠? 한 골수로라고 하는 표현인데 한 방향으로 이런 의미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만 화자가 기대한 어떤 마지막 선을 의미하는 보조사로서의 오로지와 만 이 의미도 서로 여기에 피해 역전압과 마찬가지로 의미의 중복이 일어나고 있는 단어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다와 각각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다, 낱낱이 모두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고요. 그렇죠? 각각 부사로서 마다의 의미를,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1, 2, 3번은 이것의 예로, 언어 어휘의 중의성의 예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선택지들이고 4번에 그는 예의가 바를 뿐더러 무척 부지런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뿐더러, 리을 뿐더러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나아가 다른 일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어미로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무척은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예, 그렇죠. 부사로서 다른 것과 견줄 수 없다. 이런 의미로 이 문맥에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으로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어지간히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예, 잘 마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2번 문제도 사실은 조금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상기시켜 보면서 제가 해설을 하도록 할 텐데, 예,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사실은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문법 파트에서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셨다면 절대 예, 틀리지 않을 수 있는 예, 굉장히 쉬운 문제이지 않았나 예,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밑줄 친 부분의 표현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예, 적절한 것을 찾으라. 자, 김대리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일이 좀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랬더니 이 부장이 괜찮다. 오랜만에 최 대리하고 예, 오붓하게 대화도 나누고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자, 김대리가 늦어서 얼마나 마음이 미안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한 김대리의 부담을 좀 덜어주고 있는 대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장님께서. 자,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된 내용으로 적합한 거 사실은 이제 우리가 테마 강의, 요약 강의에서도 우리가 내용을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대화의 경률 파트에서 우리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소화하는 예, 어떤 경률이 되겠습니까? 요령의 경률, 예, 그죠? 근데 사실은 뭐 이 경률에 대한 내용을 몰라도 그죠? 감으로 사실 찍을 수 있는. 예, 그래서 상대방, 즉 김대리에 대한 부담을 예, 늦게 와서 미안해하는 어떤 그런 마음, 부담감을 좀 줄여주는 그런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적합한 정답은 2번이죠. 너무 쉬운 문제였죠. 사실 그 경률 파트를 몰라도 예, 조금은 이제 풀 수 있는 문제고 만약에 이 문제가 좀 난도가 있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겸양의 표현, 그죠? 뭐 아닙니다. 제가 부족해서 뭐 이러한 표현들이 좀 있으면 뭐 자기 자신을 비난을 뭐 최대화한다 이런 표현이 딱 나와버리면서 그렇죠. 그럴 때는 조금은 이제 난도가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경률의 내용을 몰라도 사실은 조금 풀 수 있는 선택지에서도 거의 그죠. 상대방의 의견 차이를 최소화한다 그런 내용은 사실은 없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의견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은 어쨌든 동의의 경률, 예, 동의의 경률. 네 의견에, 예, 그죠, 네 의견에. 최소화한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화자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을 최소화한다라는 내용은 화자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을 최소화하는 것은 관용의 경률, 그죠? 이런 내용을 사실 이 문제는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상대방에 대한 비방을 최소화하고 칭찬을 최대화하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그렇죠. 칭찬의 경률. 그래서 이제 정답은 2번으로 경률에 대한 내용을 몰라도 사실은 찾을 수 있는데 2번 문제가 조금 난도 있게 출제가 되려면 약간 선택지에서도 그렇죠. 예, 조금은 힘들게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문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우리 요약 강의 159쪽에서 함께 했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제가 해설지에 어디에 같이 했는지 예, 제가 좀 예, 보여드렸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번 문제도 여러분 어렵지 않게 아마 잘 푸셨을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잘 풀어내셨을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 자, 우리가 이제 비문학 독해 문제가 제가 이제 그 뭐 표로 제가 그 파일에 예, 이렇게 이제 해설지 올려드리면서 뭐 몇 문제 정도가 우리 지문 분석형으로 비문학 독해 파트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문법 파트에서 지식형 문제에서 몇 문제 정도 출제되는 제가 분석을 해드렸는데 이제 아무래도 올해 그 비문학 독해 문제가 한 11문제 정도 그죠? 그리고 지식형 문제가 9문제 작년과 비슷한 유형으로 문항수는 비슷했습니다. 그죠? 예. 자, 근데 이제 어쨌든 이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문항수 비슷했고 사실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필살기 모의고사나 동형 모의고사를 통해서 우리 같이 마무리할 때 주제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다 정리했던 거 그리고 또 유형들이 딱 예, 그렇죠? 예, 같이 했던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자, 청소년 인터넷 중독 문제 어떻습니까? 너무 많이 봤던 주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풀기에 낯설지 않게 잘 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주제는 여러분 인터넷 중독의 현황과 문제 해결에 대한 글을 작성을 하고자 할 때 글의 내용에 포함하게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라라고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 주제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을 찾으면 선택지 찾으면 그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1번에 국내 최대 게임 업체의 고객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청소년들에게 성인 광고 문자가 대량 발송된 사건을 예로 제시한다. 이거는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게임 업체가 지금 뭐야 포인트는 개인정보 유출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제는 청소년 인터넷 중독 현상에 대한 아니면 또는 그 문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어떻습니까? 개인정보 유출하고는 거리가 먼 예,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밑에 볼 것도 없이 그죠? 바로 1번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를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2번, 3번, 4번 여러분들 이 주제에 맞는지를 빨리빨리
빨리 보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인터넷에 중독되는 청소년의 비율이 해마다 증가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터넷에 중독되는 청소년의 비율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어떻습니까? 현황,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사회성의 결여, 의사소통 장애, 집중력 저하 등 인터넷 중독이 야기할 수 있는 부정적인 현상, 마찬가지 우리 주제와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선택지죠, 여러분. 그다음에 4번에 청소년 대상 인터넷 중독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어떻습니까? 문제 해결에 대한 내용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2번, 3번, 4번은 모두 이 주제에 적합한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요 내용은 이제 제가 그래서 난도를 중하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틀리시면 안 되죠, 그죠? 아마 많은 분들이 잘 맞히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 이제 실전 모의고사에서도 이제 96쪽 16회 4번에서도 유사한 주제로서 우리 같이 했던 바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문제 4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4번. 자, 4번 문제의 내용은 자, 4번 문제는 사실 어떻습니까? 단어의 쓰임으로 옳은 거, 요 문제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좀 많이 틀린 문제 중에 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규범 파트의 내용으로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바른 단어의 쓰임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자, 한우라고 한 것이 이 모양이다. 이번에 물품 대금은 나중에 예치금에서 자동으로 결제된다. 거슬린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예산을 대충 걷잡아서, 자, 우리 다 했던 내용들이다. 그죠?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것을 가름합니다. 이게 자 거슬려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슬리셨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이 내용 역시도 저랑 같이 우리 문법편 정리하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한글 맞춤법 57항 마무리 우리 하면서 우리 교재 294쪽에 제가 해설지는 적중이다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의 커리를 여러분들 잘만 따라오시면은 그 내용 안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자신감 있게 적중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우라고의 이 노라고는 자기 나름대로 꽤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어미로서 그렇죠? 바르게 쓰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물품 대금 나중에 결제된다라고 할 때 이제자 쓰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 그죠? 우리가 이제 돈을 결제한다 이런 이제 결제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떤 제자를 써줘야 된다라고 했습니까? 건널 제자의 이하 한자어를 써줘야 돼. 그리고 또 그것을 우리가 표기를 할 때 어이제로 써줘야 된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결제는 어떨 때 써주는 것이 맞습니까? 결제 서류 밑에 결정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허가하거나 승인하는, 그래서 이제 보통은 결제 서류 할 때 이럴 때는 아이제 결제 요렇게 이제 써주는 것이 맞겠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제증권 또는 대금을 주고받아 매매 당사자 사이의 거래 관계를, 즉 그러니까 어떤 돈이 오고 간 돈과 관련된 거는 어이제를 써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역시 우리 참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말을제 제자를 쓸 것인가 아니면 또는 이제 건널제 제자를 쓸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래서 얘는 결제로 표기를 해주는 것이 옳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걷잡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내용도 우리 기본서에서 이제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디귿 받침에 걷잡다라고 하는 것은 한 방향으로 치우쳐져 흘러가는 형세 따위를 붙들어 잡다 요런 의미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요럴 때는 이 단어 걷잡다 디귿 받침에 걷잡다가 발음 표기가 되려면 뭐 산불이 뭐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다 뭐 이런 식으로 쓸 때, 그죠? 우리 교재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은 막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너무 그렇게 해설이니까 좀 간단하게, 그래서 해설제는 제가 제 교재 몇 쪽에 수록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잘 말씀을 드려 놓았으니까 여러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걷잡다라고 하는 것과 티읕 받침에 걷잡다, 그죠? 걷잡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이제 걷잡다, 그래서 어림잡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래서 걷잡아 천명이다 이런 의미, 그죠? 그래서 겉으로 보고 대강 짐작하여 헤아리다 이런 의미의 걷잡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예산을 대충 걷잡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디귿 받침이 아니라 티읕 받침에 걷잡다로 여러분들이 쓰셔야 옳은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치사를 가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가름과 여러분 어떻습니까? 갈음. 예, 가름하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쪼개어서 나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갈음은 여러분 뭡니까? 예, 대신하다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 교재에 예, 제 기본서 예, 294쪽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것으로 예, 바꾸어 대신하다, 가름하다 이렇게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가름합니다. 아니라 가름합니다. 사실 우리 너무 많이 했던 거여가지고 그렇죠. 예, 적중하다라고 하는 표현 참 쓰기가 예, 좀 민망하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4번에 옳은 것으로 적합한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 같이 많이 했지만 또 이렇게 뭐 제 강의를 듣지 않는 분들이나 그렇죠. 이 내용을 또 사실은 규범이니까 잘 읽기 쉬운 파트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조금 이제 그 내용을 뭐 등한시했던 분들은 예, 많이 틀렸다. 의외로 많은 수험생들이 틀렸던 문제로 예, 나오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번 문제 우리 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는 이제 시 해설이 되겠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제가 동형 모의고사나 또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 예, 필성의 모의고사 해설을 할 때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시 해설을 할 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낯선 시가 나왔을 때 우리가 모든 시를 다 알 수 없으니 어떻게 분석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면 된다. 한 가지는 예, 절대주의적 관점에서 예, 작품을 그대로 바라보면 되는데 어지간한 문제들은 그렇게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 긴장하지 말고 낯선 시가 나왔을 때도 표현상의 특징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시에서 어떤 표현이 사용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지간하면 답이 찾아진다라고 제가 계속 설명드렸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풀면 이 문제 풀리는 문제입니다. 자, 한민복님의 그쌤, 예. 아마 이제 이 작품도 낯선 시에 해당이 되는 작품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그죠? 자, 내용을 한번 예, 시 내용에 네 집에서 그 샘으로 가는 예, 길은 한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이면 물 길러 가는 인기척을 들을 수 있었지요. 서로 짠 일도 아닌데 새벽 제일 맑게 고인 물은 네 집에 돌아가며 길어 먹었지요. 순번이 된 집에서 물 길어 간 후에야 딸이 끈 입에 물고 삽작 들어서시는 어머니나 물지개진 아버지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샘을 하나 놓고 그 마을 사람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순번을 정해서 뭐 물을 길었구나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자, 샘을 매개로 공동체의 삶을 표현하고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적합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집안에 일이 있으면 그 순번이 자연스럽게 양보되기도 했고 넉넉하지 못한 물로 사람들 마음을 넉넉하게 만들던 그 샘가 미나리 꽝, 예, 미나리 꽝은 미나리를 심는 논이라고 하는 의미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푸르고 앙금 내리는 감자는 잘도 썩어 구린내 훅 풍겼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예, 어미들을 보면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주는 어미들이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 과거 시제로 회상의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번 어떻습니까? 적합하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그죠? 자, 근데 이제 여기에 마지막 행에 딱 보면은 마지막 부분을 보면 자, 미나리가 푸르다 선생님 청각적 심상이고요. 그 다음에 감자가 썩어서 구린내가 훅 풍겼다라고 하는 거는 후각적 심상인데 이 두 개가 동시에 지금 표현이 되고 있으니까 공감각적 심상을 볼 수 없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신데 우리가 공감각적 심상은 뭡니까? 감각의 전이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각적 심상이 뭐 이렇게 후각적 심상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또 그러니까 하나의 대상이 뭐 시각에서 뭐 이렇게 촉각으로 간다든지 감각의 전이가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서는 전이가 일어났다라고 보기에는 좀 거리가 멀죠. 그죠? 그러나 그냥 미나리가 푸르다라고 하는 것에서 끝났고 그죠? 그 다음에 뭐 감자의 그 냄새가 풍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감각의 전이로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공감각적 표현은 여기서 사용된 것으로 예,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몇 번? 3번으로 찾으시면 되는 문제. 사실 5번은 거의 틀리신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여기 뭐 이구요 어때요? 예, 우리가 말로 하는 것처럼 구어적인 표현, 그렇죠? 구어적 종결 어미를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이웃 간의 정감 어린 분위기를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적합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되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5번의 정답은 3번으로 찾으시면 되는 문제. 5번 문제 풀만한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
자, 6번 문제도 사실은 비문학 독해입니다. 그죠? 예, 비문학 독해고 어떻습니까? 문제 하나당, 그쵸? 예, 제시문 하나당 문제 하나 깔끔하게 단지문이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중지문, 단지문, 예, 문제 풀이 연습만 조금만 잘 하셨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예, 그러한 내용이었고요. 자, 주장을 찾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주제 찾는 내용이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비문학은 예,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간단한 뭐 훈련 방법 정도의 방법론적인 내용들을 잘 익히 강의를 통해서 들으시고 나머지 이제 내용들을 공부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좀 잘 해두셔야 된다라고 제 강의 시간에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에게 친숙한 동물들의 사소한 행동을 살펴보면 자, 그들이 자연 환경을 개조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순한 생명체는 먹이가 그들에게 헤엄쳐 오게 만들고 고등동물은 먹이를 구하기 위해 땅을 파거나 포획 대상을 추적하기도 한다. 이처럼 동물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행동함으로써 환경을 변형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밑줄을 그어주시면서 읽어주시면 좋겠죠. 이러한 생존 방식을 흔히 환경에 적응하는 것으로 설명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생명체들이 그들의 환경 개변에 능동적으로 행동한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다. 가장 고등한 동물인 인간도 다른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생존이나 적응을 넘어 환경에 대해 적극성을 보인다. 인간도 환경에 대해 적극성. 이는 인간의 세 가지 충동, 사는 것, 잘 사는 것, 더 잘 사는 것으로 인해 가능하다. 잘 살기 위한 노력은 수능적이기보다는 능동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인간도 생명체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는 환경에 순응할 수만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에는 제시문에서는 이제 어떻습니까? 인간은 환경에 적응해 왔다를 이 전체 주장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그죠? 삶의 기술은 생존을 위한 것이다. 예, 생명체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지금 어떤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환경을 변형시킨다. 환경에 변해왔다. 고등한 동물 환경을 변형시켰다. 인간도 변해왔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쭉 하고 있으니까 주장으로 이 전체의 내용을 대변할 수 있는 주장으로 적합한 것은 여러분 몇 번? 그렇죠. 3번 선택지가 가장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생명체는 환경을 능동적으로 변형한다라고 하는 게 이 글 전체의 주장으로 볼 수가 있겠고 인간은 잘 사는 거 삶의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 거는 없는 내용은 아니지만 한쪽에 요 내용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글 전체 내용을 포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6번 문제 정답은 3번으로 찾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7번 문제 활용형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예, 7번 문제. 7번 문제도 생각 외로 7번 문제도 많이들 잘 맞히셨더라고요. 보니까. 예.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표준어 규정 16항. 예. 같이 제가 굳이 또 이렇게 자신감 있게 또 막 썼는데 우리 표준어 규정 16항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의 준말 같은 경우를 어떤 단어는 표준어로 규정을 하는 단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단어는 표준어를 규정하지 않는 단어들이 있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예외적으로 표준어로 규정되는 준말에 있어서 내용을 정리를 하는 항목이 바로 16항의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근데 거기에 우리가 머물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서둘다 그리고 서툴다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단어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본형이 이제 머무르다, 서두르다, 예, 그리고 서투르다에서 이렇게 말이 얘네들은 준말이죠. 줄임말이죠. 얘네들은 사실 표준어로 다 인정은 하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단어들이 활용을 할 때는 준말에서 활용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표준어 규정의 16항의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내용들에 대한 것이었고요. 그래서 2번에 머무르면서 그래서 서투르다에서 서투르다에서 활용이 되었기 때문에 서투름으로 2, 3, 4번은 우리가 모두 적합한 활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어떻습니까? 1번에 머물다, 머물었다 아니고 얘는 어떻게 활용이 됩니까? 예, 그렇죠. 머물렀다로 활용이 되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1번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도 상식으로 혹시 푸신 분 계신가요? 예. 사실은 이제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제 교재에도
문법편 88쪽에 그대로 그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고요. 그죠? 우리 표준어 규정 16항에도 예, 나와 있는 내용이었고 문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같이 풀어본 그런 내용들이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풀기에 예, 뭐 어려울 수는 있었으나 크게 뭐 힘들지 않게 정답은 잘 찾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예,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8번 문제. 자, 8번 문제는 한자성어 문제다. 그죠? 한자성어 문제. 자, 한자성어 문제로 자, 다음에 서술된 A사의 상황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한자성어는 최근 출시된 A사의 신제품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신제품의 성공으로 A사는 B사에게 내주었던 업계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예. 여러분, 우리 1번 한자성어 먼저 읽어볼게요. 어떻게 읽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토사. 구패. 그러니까 이제 이 한자어들이 사실은 우리가 예 여기도 제가 자신감 있게 다 했던 예 한자성어들이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그죠? 예, 토사구팽. 그다음에 2번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예, 권토 중래. 그다음에 3번은 예, 수불 석권. 그다음 4번은 그렇죠 아전인수. 자 그래서 업계 1위를 탈환했다라고 하는 이 한자 이 내용과 예 연결시켜 줄 수 있는 한자성어로 가장 적합한 것은 여러분 몇 번이 되겠습니까? 권토 중래가 되겠죠. 땅을 말아 일으킬 것 같은 기세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한자성어로서 적절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에 여러분 토사구팽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제 팽당한다 이런 걸 많이 예, 쓰지 않아. 여러분들은 안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죠 한때 팽당 이런 아직까지 쓰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내용들로도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셔도 되겠고 어쨌든 쓸모가 없게 되었을 때 예,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해당이 되는 예, 한자성어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3번에 수불석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수불석권 예 책에서 손을 놓지 아니하고 늘 글을 읽는다라고 하는 의미의 한자성어가 되겠습니다 아전인수 제 눈에 물대기 그러니까 내 이론대로만 이야기를 하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요 상황과 예, 적합한 한자성어는 권토 중래로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8번 문제도 뭐 그닥 어려운 문제는 아닌 걸로 많은 분들이 잘 맞히신 문제로 예, 분석이 되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예,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9번 문제도 앞서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과 동일하게 주제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자.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뭐 어떤 내용에 맞고 틀리고의 내용을 찾으라기보다는 이 선택지에 나와 있는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합한 거를 찾으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단지문 독해 연습을 좀 많이 하신 분들, 예, 그렇죠. 예, 충분히 잘 풀어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자, 문학작품 예술작품 복제 기술이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본을 보러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술작품의 특성상 원본 고유의 예술적 속성을 복제본에서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사진은 원본인지 복제본인지 중요하지 않지만 회화는 붓자국 하나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복제본이 원본을 대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으면 주장으로 찾기가 찾는 내용으로 틀린 거죠. 회화와 달리 사진의 경우 보통은 그 작품이라고 지칭되는 사례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20세기 위대한 사진작가 빌 브란트가 마음만 먹었다면 런던에 전시한 이나본의 조도를 더 낮추는 방식으로 다른 곳에 전시한 것과 다른 예술적 속성을 갖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사진의 경우 작가가 재현적 특질을 선택하고 변형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함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9번 문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로 적절한 것을 여러분 몇 번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복제본의 예술적 가치는 원본을 뛰어넘을 수 없다? 아니죠. 그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죠? 복제 기술 덕분에 예술의 매체적 특성이 비슷해졌다. 예, 거리가 멀고요. 3번에 복제본의 재현적 특질을 변형하는 방법은 제한적이다. 아니죠. 다양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죠? 예, 전체적인 내용을 포괄하기에는 조금 어색하다. 복제본도 원본과는 다른 별개의 예술적 특징을 담보할 수 있다. 그렇지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래서 이제 9번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 4번으로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어떻습니까? 예. 풀만했다라는 내용이 해설할
하면 할수록 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자, 예, 그래서 이제 9번 문제도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예, 잘 풀어내실 수 있지 않았나라는 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9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0번 문제도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예, 오답률이 높은 문제 중에 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자어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다음 밑줄친 단어와 바꾸어 쓸 수 없는 한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우리 시험에 임박해서 고득점을 위해서는 한자성어 반드시 해야 된다. 교본 파트 챙겨서 잘 챙겨보라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이제 뭐 요 내용도 사실은 뭐 복불복이긴 하는 한자어가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 한자어들의 그 내용 안에 나왔다라고 하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교재 448쪽 나머지 단어들 다 이렇게 예, 나왔던 단어들입니다. 두음절로 된 한자어들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라고 읽어야 되겠고, 그죠? 예, 2번의 한자어는 여러분 어떻게 읽으면 되겠습니까? 예, 근절이라고 읽으면 되겠죠. 근절. 자, 세 번째 한자어는 예, 투기, 예. 던질 투자, 그리고 버릴 기자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의 한자어는 여러분 어떻게 읽으면 되겠습니까? 예, 포기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 2, 3, 4번의 한자어 단어와 바꿔 쓸 수 있는 한자로 가장 적합한 걸 찾으라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자, 여러분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정답은 예, 3번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투자가 버릴, 예, 던질 투자, 예, 그리고 또 버리다라고 하는 의미의 기기 때문에 자, 쓰레기를 던져서 버리다라고 하는 의미 여러분 어떻습니까? 적합한 한자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제 1번은 왜 틀렸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는 가수가 되려는 꿈을 버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꿈을 버리다 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어떤 의미로 우리가 품었던 생각을 뭔가 잊다, 뭐 잊어버리다 이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파악이 됩니다. 맥락적으로 봤을 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남길 유자, 예, 그리고 또 버릴 계자, 내다 버리다 라고 하는 의미로 유기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에는 조금은 어색하다. 그죠? 예, 그래서 뭐 사회적 책임을 유기하다, 뭐, 이러한 표현으로 이제 동물 유기, 뭐, 이런 식의 쓸 때 유기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지, 꿈을 버리다 라고 하는 이 단어로는 조금 어색하다라고 하는 거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예. 휴가철인 7월, 8월에 버려지는 반려견들이 가장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어떻습니까? 그 반려견들 가지고 여기서 버려지다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이제 뭐 가지고 있거나 지니고 있을 필요가 없는 물건이 내던져지거나 쏟아지다, 뭐 이러한 의미로, 그렇죠? 예,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겠고, 자, 근데 이제 여기에 뿌리 근자와 그리고 또 끊을 절자, 예, 그렇기 때문에 뿌리를 끊어낸다 이런 의미로는 조금은 어색하죠, 그죠? 예, 그래서 근절이라고 하는 한자어로는 조금 예,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4번에 이제 예, 포기, 취직하려면 지각하는 습관을 예, 포기해야 돼. 예, 거리가 멀죠. 습관을 버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못된 성격이나 버릇 따위를 없애다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포기, 예, 던질 포자, 버릴 기자, 하던 일 중간에 그만두고 뭐 버리다, 아니면 또는 이제 뭐 물건 따위를 내던져 버리다 이런 의미로, 그렇죠? 중도 포기하다, 뭐 시험을 포기하다, 뭐 이런 의미일 때 사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거리가 먼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번 문제가 사실은 우리 많은 수험생분들이 좀 어려워했던 이 부분이기도 했고요. 예, 아마 좀 고득점을 가기 위해서는 90점 이상이신 분들은 이 한자어다, 아니면 또는 이제 한 문제 틀렸다면 이 문제에서 좀 틀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틀렸던 한자어 문제, 어쨌든 한 문제 출제가 되었고요. 그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11번 문제도 우리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글에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고쳐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래서 이제 문장을 바르게 고쳐 쓰는 연습이 이제 되어 있으셔야 이런 내용들 우리가 이제 좀 잘 찾아볼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현재 리셋 증후군이 인터넷 중독의 한 유형으로 꼽혀지고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거슬리죠, 그죠? 왜? 기본형이 뭔데? 꼽다에다가 예, 히에다가 지금 어지다 어때요?
통사적 피동, 장형 피동이 한 번 더 사용이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중 피동 표현으로서 우리가 좀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고치는 게 적합하겠습니까? 예, 인터넷 중독의 한 유형으로 예, 꼽히고 있다. 어때요? 예, 피동의 의미는 일단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꼽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꼽히고 있다로 예, 써주는 것이 옳겠죠. 예, 그래서 이제 꼽고로 수정한다. 갑자기 있는 히마저 다 삭제할 필요는 없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예, 1번으로 예, 찾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리셋 증후군이란 말은 1990년 일본에서 처음 생겨났는데 국내에서는 1990년대 말부터 쓰이기 시작했다라고 어떻습니까? 리셋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이 니은 문장에서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 글의 맥락상 자연스럽지 않으므로 첫 번째 문장 다음으로 얘가 오는 것이 적합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죠. 3번의 앞뒤 문맥을 고려할 때 디귿을 칼로 무 자르듯으로 수정한다. 왜? 관계를 쉽게 끊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막다른 골목으로 몬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끊어낸다, 자르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보기엔 조금 무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잘라낸다, 칼로 무 자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훨씬 더 적합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들에 대한 마지막 문장에서 이제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로 이와 같이 보다는 이제 그러므로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훨씬 더 옳은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별이나 진단이 어렵다. 그런 이유로 이렇게 예방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므로로 수정을 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이와 같이가 맞게 된다면 앞에 어떤 내용들이 같은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어야 이와 같이가 이제 적합한 내용이 되는 건데, 자, 그러므로가 적합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이제 1번의 고쳐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으로 찾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1번 문제도 많은 분들이 잘 맞힌 문제로 지금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자, 사실은 그리고 또 우리가 문제 동영에서도 사실 연습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아마 풀어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또 이중피동 문제와 같은 것들도 우리 같이 연습을 했었고, 그죠? 예, 그래서 11번도 아마 잘 푸셨으리라 생각이 들고, 자, 12번도 조금은 이제 힘들 수는 있었으나, 12번도 그래도 생각으로 많은 분들이 잘 맞히셨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 작품은 이제 다음 글에서 의인화하고 있는 작품, 그러니까 의인화하는 작품 우리가 무슨 작품이라고 했습니까? 가전체 작품, 가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을 의인화하고 있는지, 어떤 사물을 의인화하고 있는지 를 찾아내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제시문은 이첨의 저생전이라고 하는 작품으로서, 자,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이 저자는 이제 당나무 저자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나무는 이제 종이의 원료가 되는 바로 나무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내용만 잘 알아도 바로 종이다라고 하는 걸 잘 찾아낼 수 있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이제 그 내용을 잘 모르셨더라도 밑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그죠? 예, 충분히 답이 종이구나라고 하는 걸 잘 찾아내셨을 생각이 드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성은 저요, 이름은 백이요, 자는 무점이다. 여기까지는 조금 뭐야 어려울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으나, 자, 볼게요. 회계 사람이고 한나라 중상시 상방년 채륜의 후손이다. 뭐 그런 후손인가 봐. 태어날 때 난초탕에 목욕하여 흰굿을 희다라고 하는 거에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죠? 자, 흰띠로 꾸렸어. 자, 빛이 새하얘. 하얀 게 뭐지? 얘 아니면 얘인데 얘는 아니고, 그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성질이 본시 정결해. 뭔가 성격이 뭔가 깔끔하고 깨끗하고, 예, 무의는 좋아하지 않고 문사와 더불어 논의는데 모학사가 그 벗으로 매양 친하게. 자, 모학사는 누구를 뜻하겠습니까, 여러분? 털이 많은, 털이 있는 사람이다. 뭐가 되겠어요? 붓을 의미를 하겠죠. 그죠? 붓. 매양 친하게 어울려서 비록 그 얼굴에 점을 찍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종이에다가 점을 찍는, 누가 점을 찍겠습니까? 붓이 점을 찍는 거예요. 그죠? 자, 더럽혀도 씻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대나무입니까? 종입니까? 정답은 그렇죠. 종이로 찾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잘 찾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저생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선생들이 조금 뭐 이렇게 낯설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었으나,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가전에 관련된 내용들 잘 정리를 했었고, 충분히 이제 이 내용 파악만 잘 되신다면은 풀 수 있는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자세한 현대어풀이나 예, 해설들은 제가 우리 해설지에 따로 잘 수록해 두었으니까 여러분 챙겨서 다시 한번 더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 우리 13번 문제로 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보도 기사별 예, 마무리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도 사실 너무 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 이거는 뭐라고 할 것도 없어. 자, 소송이나 다툼에 따른 소식, 모쪼록 원만하다. 소송이나 다툼이니까 원만하게 해결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적합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죠? 어느 쪽이 옳다고 말하기 애매모호해. 세상 돌아보게 하는 거, 그 의미를 돌아보게 하는 거, 어떨 때 우리가 의미를 돌아보는데 애매모호할 때 아니죠. 뭔가 의미 있고 우리가 뭔가 기억을 해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는 바로 이제 얘가 틀렸구나, 이상하네 이렇게 찾고 찾으시면 되는 문제. 그렇죠. 너무 문제가 쉬웠다. 자, 사건이 터지고 결과가 드러나기 전 소식. 그렇죠. 현재 귀추가 귀추는 이제 일이 진행되어가는 상태를 귀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연애 스캔들 소식은 어떻습니까? 호사가들, 호사가는 무슨 뜻인데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호사가들이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도 우리가 예, 적합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2번으로 찾으시면 되는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4번, 의외로 14번 많이 틀리셨더라고요. 예, 왜 틀렸는지. 자, 우리 이제 우리 실전 모의고사 6회의 14번 문제와 굉장히 유사한 문제, 봉산 탈춤, 그죠? 예, 한번 했었고, 예, 아마 저랑 정리를 잘 했던 내용 분들은 14번 문제도 아마 곧잘 풀어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말뚝이, 예, 이런 내용이 쭉 있는데, 자,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문제를 통해서 해서 꼼꼼하게 제가 해두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어쨌든 이제, 예, 1번에 양반들이 자신을 조롱하는 말뚝이에게 야단을 쳤군이라고 하는 장면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바로 이제 이놈들 뭐야? 여기 그대로 나와 있죠. 그죠? 여기 그대로 나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우리 2번 선택지 볼게요. 샌님과 서방님이 부채와 장죽을 들고 춤을 추며 등장한다. 자, 등장하는 장면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부채와 장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와 누구? 자, 도련님은 부채만 가졌고, 그죠? 위에 샌님과 서방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 둘을 다 가지고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2번 선택지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얘도 맞고,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건데 문제가 예, 여기 오타가 났네.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말뚝이가 국거리 장단에 맞추어 양반을 풍자하는 사설을 늘어놓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양반들이 딱 나왔을 때 지금 말뚝이가 쉬 이러면서 음악과 춤을 멈추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국거리 장단을 지금 뭔가 어떤 장단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멈추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국거리 장단에 맞추어서 뭐 사설을 늘어놓고 있다라고 하는 건 틀렸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3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이고, 여러분 정답은 3번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찾으면 되겠고, 도련님이 방장밖에 굴면서 샌님과 서방님의 얼굴을 부채로 때린다라고 하는 거 어디 나와 있습니까? 예, 여기에 나와 있죠. 도련님을 대사 일절없고 형들과 동작 같이 하면서 형들의 면상을 부채로 때리며 방장밖에 굴고 있다. 4번 선택지 내용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4번도 사실은 그렇게 틀릴 만한 문제는 아니었는데 왜 의외로 또 많이 틀린 문제 중에 한 문제로 지금 보여주고는 있어요. 자, 하여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푸시면 되겠고요. 아마 제 강의를 잘 챙겨 들으셨거나 제 실전 모의고사의 문제 같이 잘 푸셨던 분들은 익숙한 내용이니까 다 송하라 선생님이랑 했어 이런 네, 느낌으로 아마 잘 풀어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5번에 자, 밑줄 친 부분에 다 띄어쓰기 문제다. 그죠? 15번 문제 많이 틀리셨네요. 띄어쓰기 문제. 근데 되게 희한한 거는 띄어쓰기 문제가 어렵기는 한데 사실은 그쵸? 저랑 같이 이제 기본이나 아니면 또는 문제 기출이나 동영 실전 모의고사에서 띄어쓰기 문제 얼마나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거다. 여러분들 잘 좀 챙겨서 보라라고 제가 이제 수도 없이 숱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예, 그래서 뭐 띄어쓰기 문법편 조사 파트를 잘 기억을 해두면 되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도 예, 너무한다라고 하는 예, 내용. 자, 여기서 이제 그 해도라고 하는 것은 해도의 기본형은 이제 하다가 되겠습니다. 하다. 자, 하다에 이제
하다의 어미가 아도가 결합해서 여도가 결합해서 해도라고 이 말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 해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하나의 단어로 인정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도는 이렇게 붙였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띄어서 써주는 것이 옳겠습니다. 이번에 빠른 시일 내에 지원해 줄 것이다. 시일 내 같은 경우 이 띄어쓰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그쵸? 의존 명사 빠른 시일 내에 어때요? 뒤에 조사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의존 명사다라고 하는 것도 그러한 방식으로 혹시라도 모르셨던 분들은 찾아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앞말과 여러분 어떻게 띄어서 써주는 것이 옳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여러분 몇 번이 되겠습니까? 2번으로 찾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번에 손님이 접대하는 대나 쓴다. 자, 여기서 누가 거슬려야 되는데 여러분 대가 거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어떻습니까? 얘가 의존 명사의 어미예요. 이거 헷갈릴 수 있는데 자, 뒤에 어떻습니까? 조사 붙고 있고 앞에 어때요? 용언의 활용형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다? 얘도 의존 명사로서 앞말과 띄어서 써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되시겠습니까? 4번에 자, 어떻습니까? 소비 전략을 호소하는 전공법 밖에 달리 도리는 없다. 여기서 이제 밖에는 여러분 뭔데요? 조사. 그렇죠? 조사로서 어떻게 앞말과 우리가 붙여서 써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띄어쓰기 조사 파트에서도 밖에 우리가 정리를 했었고 문제풀이에서도 우리가 숱하게 많이 했던 조사의 띄어쓰기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밖에 붙여서 써주는 것이 옳다. 그래서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1, 2, 3, 4번 중에 그래서 2번. 그리고 의외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죠. 틀렸던 문제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1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6번 문제도 저랑 같이 이제 했던 오정희님의 중국인의 거리 작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동영에서 한번 같이 이제 요 내용을 살펴봤어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제시문의 내용은 이제 그 중국인의 거리 앞부분의 내용이 되게 소설 앞부분의 내용이 이렇게 발췌가 되어 있고요. 만약에 그 내용을 모르더라 해도 여러분들 문학 내용을 모르더라 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찾으면 되는 내용이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실은 남북으로 달리며 실은 남북으로 나누며 달리는 철도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선택지 한번 볼게요. 자, 철길 때문에 도시가 남북으로 나뉘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알 수가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도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문학 문제라고 하기에는 참 그런 문제이긴 한데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쭉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항만의 끝에 북쪽 끝에 붙어있는 제분공장에 갔다. 볼게요. 어디? 자, 여기 2번에 그렇죠. 항만 북쪽 끝에는 제분공장이 있다. 찾을 수가 있는 거 알 수가 있어. 자, 철도 건너에 젖탄장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얘는 어디에 나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철도 건너 젖탄장. 드디어 화차가 오고 몇 번? 여기에 철도 건너 젖탄장에서 그대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찾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내용 몰라도 사실은 그렇죠. 사실 우리 내용 이미 줄거리도 다 알고 있는데다가 자, 그다음에 이제 3번에 선로 주변에 아이들이 넘을 수 없는 철조망이 있다. 아이들이 넘을 수 없는 철조망 여기 볼게요. 자, 여기에 젖탄장에서 밀차를 빌며 나오는 인부들 시커멓게 모습을 나타낼 즈음에는 우린 대개 신발 주머니에 보다 크고 몸놀림이 잽싼 아이들은 시멘트 부대 가득 든 석탄을 팔에 안고 낮은 철조망을 깨금 발로 뛰어넘었어. 그러니까 이제 철조망이 지금 높아서 못 뛰어넘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넘을 수 없는 철조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틀린 내용인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잘만 읽으면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예요. 석탄을 먹을 거리와 바꿀 수 있는 간이 음식점이 있다. 바로 여기에 나와 있었죠. 선창의 간이 음식점은 문을 밀고 들어가 여기 밑에 내용들 그죠? 와글와글 점구하고 앉아 있으면은 자, 여기에 따라 날라져 왔고 그죠? 따위가 되기도 했고 어쨌든 선창 주변에 무엇과 바꿀 수 있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4번 선택지의 내용도 그대로 나와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중국인의 거리라고 하는 이 작품은 우리가 이제 전쟁 후 6.25 전쟁 후에 어떤 우리 민족의 어떤 그런 힘든 아픈 모습들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작품이기는 하나 그렇게 몰라도 풀 수 있었다. 내용만 잘만 읽어보면 풀 수 있는 문제였다. 그래서 자세한 이제 여러분
오정일 중국인의 거리와 관련된 내용은 제 해설을 꼼꼼하게 정리해 두었으니까 여러분 챙기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저랑 같이 이제 동영에서도 같이 풀었던 문제이긴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7번, 비문학 독해가 되겠고,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풀어 쓴 것으로 적절한 것은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읽어내셨어야 됐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요 제시문은 그쵸,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때문에 요런 이제 제시문을 좀 가지고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내용들은 이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제 중간 부분에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침입을 하면, 그죠? 면역 체계가 과민 반응을 일으켜 도리어 인체에 해를 끼치게 된다. 그래서 사토카인 폭풍이라고 부른다. 면역 능력이 강한 젊은 층일수록 더 세게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소년이 그 시험 폐렴 증세로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된 그 원인,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됐는지를 보면 면역 반응이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었고, 그렇죠? 그 면역 반응이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자, 그게 이제 예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집에 좀도둑이 들어왔다면 작은 손해를 각오하고 인기척을 내 도둑 스스로 도망가게 할 텐데, 만약에 몽둥이를 들고 도둑과 싸우려 든다면 그 몽둥이는 뭐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제 예민하게 과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면, 그죠? 도둑과 싸우려 도둑은 강도로, 그죠? 굉장히 강인한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바뀌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소년의 생명을 해치게 되는 그런 바이러스로 변형이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인체에 H5N1이 감염되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처음으로 새가 아닌 다른 숙주 몸속에 들어온 바이러스는 과민 반응한 면역체계와 죽기 살기로 싸우고, 그 결과 50% 넘는 승률로 바이러스가 승리를 하지만 승리의 대가는 비싸다. 왜? 같이 죽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 문장에. 그렇죠? 숙주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바이러스 역시 같이 죽는 상황. 그래서 이제 승리의 대가다라고 하는 건 바이러스 역시 죽어버리게 된다라는 이야기. 자, 그래서 이제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풀어 쓴 것으로 적절한 것을 찾으면 어떤 내용들이 되겠습니까? 기억이 자, 좀도둑은 뭐가 되겠어요? 익숙한 바이러스가 되겠죠. 면역체계의 과민 반응은 어떤 거 이때 과민 반응을 볼 수 있는 건 몽둥이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계절 독감 아니고, 그죠? 몽둥이.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디귿은 뭐였습니까? 강도로 돌변한다라고 하는 것이 치명적 바이러스로 바뀐다. 좀도둑이.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답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리을은 극심한 폐렴 증세가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뭐 숙주가 죽게 되는 그러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고 나와 있는 내용이었으니까 이렇게 문제를 찾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17번도 사실은 뭐 조금 한 중지문 정도로 평가할 수 있는 비문학 독해였으나 여러분들이 이제 좀 포인트만 잘 잡아서 읽으셨으면 충분히 뭐 답을 찾아내기에는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 자, 근데 여러분 18번은 좀 어떻습니까? 18번은 조금 많은 분들이, 그죠? 틀린 문제는 꼭 이렇게 틀려요. 그래서 제가 그 비문학 독해 연습을 말씀을 드릴 때도 이 순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순서 문제 정도는 좀 챙겨서 좀 정리 연습을 좀 해두라라고 제가 이제 독해 기본 시간에 또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 내용, 글의 전개 순서가 많은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사실은 비문학 독해에 있어서 좀 어려워하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냥 단순히 읽는다고, 글의 흐름에 따라서 읽는다고 이게 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틀린 문제로 18번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1700년대 중반에 이미 미국 이주민들의 평균 소득은 영국 이주민들의 평균 소득을 넘어섰다. 자, 미국 이주민들의 평균 소득,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영국인들의 평균 소득, 자, 평균 소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문장은 평균 소득, 미국 이주민 평균 소득과 관련된 내용이어야 되겠죠. 적합한 내용은 어떤 몇 번, 자, 니은의 그러나 이런 사실은 어색하고, 그죠? 자, 미국 이주민들의 평균 소득은 그대로 나와 있다, 그죠? 그러니까 디귿이 가장 적합하겠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지는 참 희한해. 우리 공시국의 특징을 딱 보면은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데 선택지는 너무 친절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보고 답을 찾아서 사실은 되죠, 그죠?
헷갈리지 말라고 이렇게 내신 것 같아요. 예, 그죠? 답 뗄 게 없어. 기억 다음에 디귿 말고는 이어질 게 적합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디귿까지 찾았으면은 이제 그 다음에 미음이 맞는지 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로부터 비롯된 낙관성과 자신감이 있다. 이후로 다소 불안정하긴 했지만 미국인들일수록 소득은 계속 크게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미음에 이처럼 초기 정착기에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비옥한 또 이게 얘가 다 뭔데 여러분? 그렇죠. 좋은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서 쓰고 있으니까 아 미음 그 다음에 적합하겠네? 이러고 여러분 바로 넘어가시면 되는 문제야 사실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대부분 미국인들은 자, 요 리을과 그리고 니은으로 이어지면 되는 내용으로 사실은 순서 문제가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간간히 막 자주 출제가 되진 않다 보니까 이렇게 순서 문제를 막 마지막까지 마무리까지 막 연습을 하시는 분 사실 안 계세요. 그래서 비문학에 있어서 조금 앞서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던 거 주제 찾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어렵지 않았으나 18번 문제 정도는 조금 유형이 익숙치 않아서 많은 분들이 조금 틀리지 않았나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난도가 좀 있었던 그래서 만약에 한 90점 정도 문제가 뭐 이렇게 나오셨던 분들은 한자 문제 한 문제 틀리고 한 18문제 한 문제 요 정도 틀리지 않았을까 아니면 또는 예 그래서 18번 문제에도 많은 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한 문제로 예 그래서 공시국어의 참 특징적인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비문학 독해에 있어서의 내용이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내용에서 범주에 딱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순서 나열하는 문제로서 예, 가장 어려워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걸 제가 분명히 이제 강의 시간에 예 이렇게 말씀도 드리기도 했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방법론적인 것들도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 강의를 좀 꼼꼼하게 잘 챙겨 들으셨던 분이라면 그런 것들을 잘 좀 생각을 하셔서 18번 문제도 잘 풀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18번 문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19번도 이제 다음 글을 통해 추론할 수 없는 것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예, 그렇지 않은 정보를 무시하는 경향을 확증 편향이라고 한다. 자, 여러분 선택지 볼게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자신의 신념이나 행동을 바꾸려 하지 않은 경향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의 믿음이나 견해 일치하지 않은 정보는 수용하지 않고 그에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예, 어떻습니까? 바로 1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1번 선택지 적합하다라고 하는 걸 추론할 수 있겠고요.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람에게는 정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심리적인 특징이 있다. 2번 선택지 어딘지 쭉 한번 볼게요. 자, 1예로 예,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사람들은 반대당 후보의 주장에서는 모순을 거의 완벽하게 찾는 반면 지지하는 당 후보의 주장에서는 모순의 반만 찾아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정보를 어때요?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심리적인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2번도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되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는 지지자들의 말만 듣고 자기 신념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자, 마지막 문장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판단의 과정을 자기 공명 경치로 촬영해 그 결과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정보를 접했을 때는 나와 있다. 그죠? 내 회로가 활성화되지 않았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뇌도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동의하는 주장을 접했을 때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내가 들으려고 이제 뇌도 준비를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내용으로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말만 듣고 신념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 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4번에 사람에게는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 심리적 불안을 느끼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죠? 예,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으로 예, 찾으시면 되는 비문학 독해. 자, 우리가 이제 단지문, 중지문, 우리가 이제 독해로서 연습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아마 19번도 여러분 어렵지 않게 잘 찾아내셨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 20번 문제도 예, 그렇죠. 20번 문제도 공감국어 우리 독해편의 242쪽에 나와 있는 예, 작품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고주몽 설화로서 그렇죠. 예,
천손 하강형 내용으로. 근데 이제 뭐 이런 거 몰라도 그죠? 예, 이 내용만 잘만 읽어보면은 우리가 20번 문제의 행의 주체가 누구인지 여러분 충분히 잘 찾아내실 수 있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에 뭐 몸을 피했다, 몸을 피하는 것의 주체가 누굽니까? 기억에 그렇죠? 유화가 되겠죠. 주몽의 엄마 유화가 되겠고, 유화가 몸을 피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왕이 그것을 버려 개 돼지에게 모두 먹지 않았고 다시 길에 내다 버리게 했다. 자, 내다 버린 것의 주체는 누굽니까? 누가 내다 버리라 그랬어? 왕이 내다 버리라고 했겠지. 근데 이제 다 쪼아대고 그래서 이제 그 어미에게 돌려주었다. 어미가 이 알을 천으로 싸서 따뜻한 곳에 놓아두었더니 하나의 껍질을 깨고 나왔는데, 껍질을 깬 존재는 누군데? 주몽이죠, 주몽. 주몽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껍질을 깨고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외모가 영특했고, 그쵸, 비범한 내용들 나와 있고요.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했고. 자, 활을 잘 쏘는 주체는 그냥 사람이죠.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주몽이 했다라고 보기엔 좀 거리가 멀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찍 없애지 않는다면, 후환이 있을까 두렵다. 이 일찍 없애다라고 하는 것은 주몽을 없애려고 하는 어떤 그런 존재들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맏아들 대소가 뭐 왕에게 그죠? 대소가 일찍 좀 없애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주체로 대소로 분석을 하면 되겠고, 왕이 듣지 않고 주몽을 시켜 말을 기르게 주몽 좋은 말을 알아보고 적게 먹여 여위게 기르고 둔한 말을 잘 먹여 살찌게 했다. 둔한 말을 잘 먹여 살찌게 한 그 주체는 누굽니까? 그쵸, 주몽이 좀 이제 좋은 말은 못 먹게 해서 자기가 가지게, 그죠, 여위게 이렇게 기르고 둔한 말은 잘 먹였다라고 하는. 그래서 주체로서 동일한 것은 디귿과 비읍이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래서 답은 비읍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20번 문제도 우리가 이거를 수능 문제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고주몽설화, 주몽설화, 건국 신화로서 뭐 이렇게 어떤 신화적인 것들을 또 물어보는, 어떤 설화적인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이 의미 맥락 파악만 좀 잘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또 잘 풀어낼 수 있는, 그렇죠? 이 내용만 잘 알면 빠른 시간에 정답을 명확하게 잘 찾아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총 20문제를 이제 이렇게 분석을 좀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틀릴만한 문제가 한자어 문제 외에 우리가 뭐 비문학 파트에 있어서는 글의 순서 전개 문제 정도, 아니면 또는 우리가 이제 앞서서 문법 파트에 있어서는 용언의 활용형, 그것도 근데 거의 대부분의 많은 분들 다 맞추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뭐 어지간한 한두 문제, 한자어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을 공부를 좀 꼼꼼히 하셨던 분들은 다 잘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뭐 제 기출을 좀 보시는 분들 중에 선생님 저는 2020 지방직 문제 풀었는데 그렇게 높은 점수가 나오지 않았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직은 조금은 공부를 좀 더 하시면 되고, 그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게 뭐 엄청나게 긴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한두 달이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떤 앞서서 이제 기본만 좀 잘 다졌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뭐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또는 뭐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어떤 이 유형이 익숙치 않아서 문제를 좀 틀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문제가 점수가 좀 적게 나오더라 해도 좌절하지 마시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부만 하시면은 풀 수 있는 문제로 올해는 좀 출제가 됐습니다. 지방직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들 연습 잘만 해주시고, 그래서 뭐 막 힘들게 뭐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뭐 비문학 파트에 있어서 뭐 좀 수능형으로 문제를 막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럴 필요 없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또 사실은 문법 파트에 있어서 조금 이제 난도 있게 출제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예상을 우리가 좀 했었는데 그렇게 난도 있게 있는 문제는 사실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아마 고득점이 좀 가능한 시험이지 않았나. 그래서 뭐 한자어라든가 아니면 또는 이제 비문학에서 글의 전개 순서, 사실은 그 문제는 우리 공시국어에서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수능형 문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두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셨다면 충분히 잘 맞히실 수 있으셨던 문제로 분석이 되고요. 앞서서 이제 그리고 뒤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국가직
또 시험이 또 있고 또 소방직 시험도 또 곧이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아직 시험이 또 다 끝나지 않았으니까 어떤 직렬에서 또 어떤 방식으로 문제가 또 출제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늘 정리했던 대로 그죠? 뭐 큰 어떤 그런 우리의 예상과 빗나가게 뭐 문제가 나온 문제는 한 문제도 없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패턴대로 여러분들 조금 더 그죠? 타이트하게 앞으로 남은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좀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서 조금 부족했던 파트가 있다면은 그 부분을 좀 챙기셔서 조금 더 공부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다고 문법 파트가 좀 쉽게 출제가 됐다 해서 규범에서 또 등한시하고 공부 안 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우리 2020년 6월 13일에 시행된 우리 지방직 해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 너무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